운해모입니다. 오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그림입니다. 유럽의 고즈넉한 작고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예뻐서 그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 그림은 3시간 30분 넘게 그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돌려도 30분 넘게 걸립니다. 3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입니다. 펜화는 선을 그으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연필로 흐리게 스케치를 해놓고 연필선을 따라 펜선을 넣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도 좋습니다. 스케치는 무엇보다 전체의 크기 비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주의 있게 표시해 두고 그것과 다른 사물들의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신중하게 스케치를 해 나갑니다. 펜화의 단점 중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재료들과 다르게 넓은 면을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지르거나 펴 바를 수도 없습니다. 면적이 넓든 좁든 오로지 선을 나란하게 연결해서 메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림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림이 커지면 수십 시간, 100시간 이상도 좋게 걸립니다. 저 역시 펜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해볼만 합니다. 저에게 많은 시간과 용기가 샘솟을 때 큰 펜화 그리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의 윤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이 될 만한 어둡기를 가진 부분을 임의로 정해서 표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낡은 건물은 기와도 벽면도 반듯하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삐뚤빼뚤합니다. 그런 특성에 맞게 선을 따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너 시간 그린 그림이라서 다 보고 계시면 졸릴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빨리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3시간 이상 안 하나 봅니다. 이 라이너라는 제품은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건 독일제인데요. 특히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각 제품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자면 우선 내구성입니다. 어떤 제품은 펜촉이 너무 쉽게 부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다가 촉이 부러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또 어떤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잉크가 너무 적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속이 안 보이니까 잉크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제품마다 잉크가 나오는 속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움직이는 선의 속도보다 잉크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선의 시작과 끝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잉크가 나와서 기대보다 거친 그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엔 이런 제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구 회사들, 화구 회사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비친 사물들은
선의 방향감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사물은 마치 거울에 비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모든 걸 반영합니다. 따라서 비친 사물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에 비친 사물은 한 단계 정도 더 어둡게 보여집니다. 한 번에 쭉 깔듯 면을 메워가지만 흰 줄을 남기는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물결의 밝은 부분을 표현할 때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자잘한 표현보다는 숲 전체가 가진 어둡기에 집중해서 단순하게 메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볼 땐 무질서한 선들이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밝기만 적당하게 맞춰 놓으면 충분히 숲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구조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선이 헝클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전체에 오로지는 질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전체를 크게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에 비친 지붕을 그릴 때는 진짜 지붕의 모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울기까지 섬세하게 비교하면서 그립니다. 물에 비친 문의 모양을 그릴 땐 어김없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물에 비친 형상을 표현할 때 물결의 방향으로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어반 스케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일상이나 여행을 가서도 간단한 화구를 가지고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누구나 주머니에
수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이든 최고 화질로 찍는 세상에 어반 스케치의 새로운 유행은 왠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정보화 사회가 되고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향수가 소비되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군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겠죠. 사진도 그러니 그림을 그린다는 건 더 느리고 더 감성적인 작업일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려면 사진 찍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대상이 주는 감동을 느끼면서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대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어반 스케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느리고 진지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반 스케치의 매력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느긋한 시간을 가지고 일상이나 감동을 주는 공간에 대한 기억을 조금 더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반 스케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시간 그림을 몰두해서 그리다 보면 더 마음에 드는 그림에도 가까워지실 겁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다음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